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. 네, 현금을 거래할 수 있는 앱, 이 젤을 통한 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이제는 체이스 고객들까지도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. 또 연말이 되면서 식당 종업원에게 거액의 팁을 준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거액의 팁을 다른 직원들과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직원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박현경 기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먼저 현금 거래 앱, 이 젤을 통한 사기가 아직도 벌어지면서 피해자가 나오고 있네요. 네,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젤 사기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오히려 젤을 이용하는 한인들은 많이 늘어났고 사기는 계속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. 네. 특히 이전에는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모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들이었는데요. 이제는 더 확대됐습니다. 역시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류은행 체이스까지도 피해 고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체이스 할 것 없이 현재 이 젤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겁니다. 그러면은 젤을 통해서 어떤 수법으로 사기단이 돈을 빼돌린다는 건가요? 아시겠습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체이스든 사실 이 고객들은 젤을 따로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은행을 통해서 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예. 은행 앱에서 돈을 송금시키려 한다면 이 젤을 통해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게 젤로 돈을 주고받는 한인들도 사실 늘어나고 있는데요. 젤을 통한 송금 내역은 문자나 이메일 아니면 둘 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사기단이 먼저 이 문자로 젤을 통해서 돈을 어디 보냈는지 물어옵니다. 예를 들어 $3,500 붙이려 한 거 아니냐. 아니라면 노라고 답변을 해라 하는 문자 내용입니다. 당연히 이를 받아본 고객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그렇겠죠. 없습니다. 송금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시도조차 안 했는데 문자가 오니까 누가 내 계좌로 돈을 붙이려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노라고 문자로 답변을 보냅니다. 네. 그럼 15초도 채 안 돼서 전화가 오는데요. 네. 은행 사기 방지 부서라고 말을 하면서 누군가 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그런 사기를 벌이려 했다면서 사기 예방하려면 지금부터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사기 전화가 상당히 속기 쉽다, 그런 평가입니다. 네, 잘 아셔야 할 게 이 전화 걸려오는 콜러 아이디가 뜨는데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니면 체이스 이런 식으로 은행으로 뜬다는 겁니다. 네. 체이스 고객으로 이번에 피해를 당한 한 남성은 그 ATM 카드 뒤편에 보면 은행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. 그렇죠. 1800으로 시작하는 그거와 똑같은 번호로 이 콜러 아이디가 떴다고 말을 했습니다. 사실 이런 사기 수법을 알지 못한다면 속기 쉬운 그런 사기일 가능성이 큰데요. 그런데 이 콜러 아이디 자체가 가짜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콜러 아이디를 신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 의심 없이 사기단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또 어떤 이유입니까? 그 빠져나가려 한 돈, 예를 예. 들면 뭐 $3,500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붙이라는 내용입니다. 그게 다른 계좌로 붙이라고 한다면 뭐 의심이 가겠습니다만 내 계좌로 되돌려 받는 것이니까 예. 의심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 했다가 이 피해를 봤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그 돈을 붙이게끔 버튼 몇 개를 누르는 그 사이에 사기단은 돈을 빼가는 겁니다. 피해자들은 정말 순식간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그 수법이 놀랍기만 하다고 전했습니다. 네, 이번에 피해를 당한 체이스 고객은 피해 금액이 훨씬 크다면서요. 네,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보통 $2,000에서 $3,500 정도 사이였는데요. 이 수법은 같은데 이 사기단이 여러 차례 송금을 시켰고 피해자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피해액이 무려 $7,000에 달했습니다. 이 피해자는 송금 여러 건 중에 하나가 좀 잘 안 됐었는데 그랬더니 사기단이 갑자기 화를 냈다 하고요. 그제서야 은행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눈치챘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당했구나 깨달았다고 했습니다. 네,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당한 경우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요. 네, 일부 보상을 받는 피해자가 있긴 한데요. 예. 소수에 불과합니다. 상당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. 예. 이번에 $7,000 피해당한 남성도 체이스 은행 측에 이제 연락을 해서 피해 사실 토로하며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. 체이스는 디나이얼 레터, 이 거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. 예. 그리고 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
우리는 논의한 결과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데 합의했습니다. 이 문제는 그렇게 다 해결됐습니다라고요. 근데 피해자는 뭐 서로 논의가 있지도 않았고 예. 그렇게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는데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무성의한 은행 답변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일부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일단 피해를 당하고 나면 보상당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젤로 거래를 하려 했느냐 이런 문자를 받아본다면 뭐 노라고 할 그런 답변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는 게 가장 권고됩니다. 그러니까 어딘가 돈을 보내려면은 예전처럼 체크를 발행하는 것을 또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냐, 아니면은 이 죄를 또 다시 이용할 것이냐, 이게 참 고민이 많은 건데. 그러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그냥 잘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음 소식입니다. 최근 연말이 되면서 식당 직원에게 거액의 팁을 주는 사례들이 자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에만 두 사례가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. 지난 12일 지역 매체 KAKE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리타 윌리엄스는 2일에 어머니와 외식하던 중에 이 식당 직원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친절해서 그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직원은 제스민 카스티오라는 이름의 직원이었는데요. 그래서 윌리엄스는 이 카스티오에게 $40 팁을 주고 대화를 짧게 나눴다고 했습니다. 근데 보통 7개 테이블을 서빙해야 $40 벌 수 있다면서 대화해 본 결과 근데 카스티오는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고요. 그래서 현금 거래 앱 요청해서 $500를 더 줬습니다. 그리고 이 경험을 페이스북에 올렸고요. 그랬더니 이 다른 주민들도 카스티오 이 캐시 앱을 통해서 팁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카스티오는 처음에는 캐시 앱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팁이 막 들어온지 몰랐다고 해요. 네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일주일 만에 $10,000 이상 와. 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래서 이 카스티오는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픈데 그 팁을 통해서 뭐 병원비며 약값 같은 거 다 낼 수 있게 됐다고 행복해했는데요. 팁을 준 윌리엄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카스티오를 도울 수 있어서 나도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.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네요. 그렇네요. 네. 반면에 두 번째 사례는 거액의 팁을 받은 직원이 해고를 당한 행복하지 않은 사례가 또 있어요. 네, 이건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포스트 등이 보도한 내용입니다. 예. 지난 2일 알칸소주에 위치한 식당 오븐앤탭에서 근무하는 라이언 브란트는 40명 넘게 참석한 한 모임 파티를 담당했다가 거액의 팁을 받습니다. 사실 이 거액의 팁은요, 파티 주최자이자 부동산 회사 경영하는 그랜트 와이즈라는 남성이 기획한 이벤트였습니다. 팬데믹으로 사실 이 식당 직원들도 많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잖아요. 그런 종업원들을 돕기 위해서 $100 디너 클럽을 결성시켰고요. 파티 참석자가 한 명당 이제 $100씩 모아서 네. 그걸 팁으로 모아서 종업원에게 주는 그런 게 목적입니다. 그렇게 와이즈는 평소 자신의 와이프와 즐겨 찾는 오븐앤탭 이 식당을 찾아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. 그리고 사전에 이 식당 측에 팁 규정을 문의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식당은 직원 간 팁을 공유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. 그래서 와이즈는 거기서 행사 벌여서 그날 서빙 도운 이 브란트와 또 다른 종업원 이렇게 2명한테 회원들에게 모은 총 $4,400 팁을 건넸습니다. 당시 팁을 받고 이 여성은 너무 행복해서 눈물까지 흘리는데 그 영상은 또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화제를 모았고요. 네. 그렇게 이 브란트는 학자금 대출 갚는데 이 팁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거액의 팁을 받았는데 갑자기 해고당한 이유는 뭐예요? 그 식당 매니저가요, 브란트한테 받은 팁을 내놔라. 이걸 다른 식당 종업원들과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. 근데 브란트는 3년 반 거기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렇게 해왔던 적은 그렇게 팁을 공유한 적은 없었다면서 반발했고요. 그치만 식당은 이제 팁을 가져다가 $2,200 정도만 지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브란트는 이 와이즈 처음에 팁 준 그 남성에게 연락을 했고요. 이 소식 접한 와이즈는 식당 측에 항의를 합니다. 그러면서 다시 팁을 받아내요. 그래서 이 브란트한테 따로 연락해서 팁을 주는데요. 그랬더니 식당 측은 이 팁 받은 브란트를 식당 규정을
외부인에게 알렸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고시킵니다. 어허,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논란이 커진 거네요. 네, 논란이 커지니까 식당 측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. 예. 그 팁 때문에 브렌트를 해고시킨 건 아니고 팁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이 여성을 해고시킨 것이다. 그러면서 자세한 건 밝힐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. 그렇지만 당장 그렇게 팁 논란이 커지고 나서 이 여성이 해고당했으니까 그 와이즈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역시 크라우딩 펀드를 시작했고요. 여기에만 모금액 8,700달러가 모였습니다. 현재 브란트는 새로운 식당에서 일자리 제안받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. 전화위복이 됐네요. 보통 팁을 줄 때 크레딧 카드에 합해서 주게 되면은 그 팁은 식당 주인이 이게 모든 종업원들한테 나눠주죠. 그렇죠. 네. 네, 난 대체로. 나눠주는 거는 사실 그 맞는 얘기입니다. 예전에는 뭐 웨이터랑 웨이트리스들만 또 나눴다가 이제는 주방에 있는 분들도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법이 또 나와서 다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나를 서브하는 이 분에게 따로 이렇게 주는 거는 사실 그분을 위한 이 팁이거든요. 네,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 뭐 소식만 듣고 보면은 이건 식당이 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네. 나한테 이렇게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해서 따로 돈을 주는 건데 그게 왜 다른 사람한테 또 같이 가야 될 것이냐. 그건 좀 한번 네,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. 생각이 드네요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박현경 기자였습니다.